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전교차로, 유럽권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교차로 형태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해서 교통사고 개선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를 위주로 과거 십자 형태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원형의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 있는데요. 과연 개선 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 189곳이 있었거든요. 이들 교차로의 교통사고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검증을 해보니까 설치하기 전보다 후가 교통사고는 무려 28.8% 그러니까 30% 가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통행 시간 같은 경우는 20.8%, 통행 시간도 개선되고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원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있었지만 명문화되진 않았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에도 명시가 됐어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설명을 해드리면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감소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 일단 첫 번째로 도로가 십자 형태로 만나지 않고 회전하다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요인이 바로 진입할 때 서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 회전교차로는 어느 방향으로 통행해야 되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진입차에게 있을까요? 회전차에게 있을까요? 통행 우선권은 회전하고 있는 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는 회전하는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진로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생략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방향지시등 반드시 점등하셔야 됩니다. 자, 진입할 때는 어느 쪽일까요?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 켜셔야 되고요. 진출하실 때, 나가실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 켜셔야 됩니다. 자,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 안 하는 건 아니죠.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을 좀 분석을 좀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로 핵심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전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입차가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나는 사고인데,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법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에 보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나와 있는데, 2항 보시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이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진입차는 회전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일시정지해서 주변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진입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사고가 납니다. 보통. 자, 회전교차로에서 무리한 진입을 하는 사고 사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블랙박스 차량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요쪽으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나가다가 갑자기 진입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죠. 회전하는 차량에 진입차는 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고, 그리고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사고 접수가 되면 가해 차량은 무리하게 진입한 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보험 처리할 때도 무리하게 진입한 차에 훨씬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교차로 중에서도 보통 회전교차로는 사고 감소 효과가 한 30%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고 감소 효과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렇게 차로수가 2개인 곳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만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로수가 하나거나 2개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인 곳보다 이 2개, 차로가 2개인 곳이 훨씬 사고가 많이 납니다. 개선 전후 효과 비교해봐도 차로수가 2개인 곳은 오히려
십자 형태의 교차로였을 때보다 소폭 사고가 증가했다는 국토교통부의 통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흔한 그 차로 두 개인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이 차량 엇갈림 사고가 50% 절반 이상입니다. 한번 요것도 사고 사례 한번 볼게요. 잠깐 회전교차로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요 차량 잠깐 지적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여기에 뭐죠? 이렇게 빗금쳐져 있는데 안전지대거든요. 안전지대에 차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승용차 6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안전지대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회전교차로로 돌아와서 자, 이 블랙박스 차량 회전을 합니다. 지금 2차로에서 회전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차량은. 그런데 자, 갑자기 1차로에서 돌던 차량이 2차로에서 훅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요. 이 사고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회전교차로입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갑자기 상위 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두 개, 차로수가 두 개의 회전교차로 운행하실 때는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진출하실 때, 빠져나가실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 점등하셔야 되고요. 아까 요 택시 같은 경우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그냥 1차로에서 2차로로 훅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향지시등은 기본적으로 점등하셔야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나의 진로 의사를 다른 차에 밝히셔야 다른 사람도 보면서 아, 저 차 빠져나가겠구나 하고서는 대비하고 서행을 해주거나 일시정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렇게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횡단하듯이 훅 빠져나가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가실 때는 미리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빠져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진입할 때 서행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통행 우선권은 진입차가 아닌 회전 차량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입하실 때는 좌측, 진출하실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 켜서 진로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회전교차로 운행하실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하도로드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